네, 지난 영상에서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인 무아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교에서 파생된 말인 무아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오늘 불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종교나 어떤 영적 전통의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바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저희의 경험의 구조와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아라고 하면은 이게 한자로 했을 때 나라는 말이고 무는 없을 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없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 뜻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흔히 무아를 나는 없다. 혹은 이것도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 혹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 뭐, 어떤 식으로 도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또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없다면은 중요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뭔가 나와 연관된 게 있어야 중요하고 말고가 있을 거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면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없고 이 세상에 중요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허무하고 공하고 그냥 도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다 틀린 이해다. 내가 없다는 것도 틀렸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틀렸고 이런 것들도 모든 게 허무하다. 이 세상은 환영이다. 뭐 그런 것도 다 그냥 틀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아의 정확한 핵심은 뭐냐? 무아의 핵심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아가 뭔데? 이거는 주인으로서 혹은 주체로서 고정된 나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예를 들어서 기억, 욕망, 그리고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 여기서 저희가 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감정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의 생각은 관찰되고 생각은 있어요. 감정도 관찰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 뭐 소유자,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옛날에 그 뭐죠? 선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달마대사인가? 그분한테 이제 누가 그분의 어떤 제자이신 분이 뭔가 어떤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내가 지금 뭐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라고 달마한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달마가 그 힘든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 봐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실체가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생각, 감정, 뭐 우리의 기억, 욕망, 행동 이런 게 실체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것이 실체다, 실체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실체가 있고 없고 내가 그걸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없고 이게 뭐 추상적인 거건 뭐 우리한테 뇌에서 그냥 잠깐 피어나는 전기적인 신호인 거건 뭐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이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저희한테 피어났다가 사라지고 저희의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그런 것으로서 분명히 어떤 작용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우리의 생각이 없다, 감정이 없다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가? 이 감정이 누구의 감정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려면 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연기는 우리가 말하는 스모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연기는 이것으로 연하여서 저것이 있다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없을 때는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는 이것도 없다. 한마디로 모든 게 서로에게 조건부로서 존재할 때에만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에만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혹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저희가 이런 말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말에 좀 더 사실 표현에 가까운 거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말이 나오게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한 상태였다고 해볼게요. 피곤한 상태인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던졌어요.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혹은 너 왜 이 일을 안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어떤 기억이나 반응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나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피어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한 게 있을까요? 정말로?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피곤함이란 거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세팅을 하고 뭔가 한 게 아니었죠. 그냥 나는 피곤한 상태였어요. 이전의 조건을 계속 파헤쳐 가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 내가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냥 이 말이 나에게 어떤 교통사고에서
차가 나한테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이 말이 갑자기 나한테 불쑥 나타났죠. 그 뒤에 나의 어떤 기억 속에 있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저럴까? 혹은 아니, 분명히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러한 것들이 촉발이 됐겠죠. 네? 그 감정의 결과로 내가 뭐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거나 내가 뭐 그래도 뭐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뭔가 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되고 또 다른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발생되고 이렇게 뭔가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네.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없었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거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도 이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였죠? 이런 것들은 피어나고 이런 것들은 또 발생하고 사라지지만 이것들을 한 나라는 게 뭔가 주체로서 주인으로서의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모든 조건들은 정말로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 그림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기억, 욕망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기억과 감정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추론은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피곤한 것 같고 화난 것 같아 보여. 그러면은 사람 E가 봤을 때 얘의 지금 감정과 생각이 어떻겠구나 하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의 인식 속에서 대략적으로 뭔가 그렇지 않을까 하고 피어난 것뿐이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느끼는 느낌과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100% 똑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느낌과 이 사람의 삶이 피어난 배경과 전체적인 한번 조건을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를 사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과를 봤어요. 이때 이 사람이 본 사과랑 이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 본 사과가 같을까요? 같은 사과를 봤으니까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각도가 다르지 혹은 각자 시력이 다르니까 다를 거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멍멍이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볼게요. 개가 있어요, 개가. 이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과를 똑같은 시간에 개가 왔다고 해볼게요, 개가. 그러면은 개는 사람이랑 이제 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개가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이 사람과는 다르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과를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거를 인식하지는 않죠. 그죠? 반대로 뱀이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이 뱀이 사과를 봤을 때도 이 개가 느끼는 것과 이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네가 느끼는 거랑 같은 사과를 동시에 본다고 해도 분명히 이 사과라는 게 다르게 이 사람한테는 이 뱀한테는 다가온단 말이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게 각각한테
느껴지고 피어난 이런 상은 다 달라요. 이 사과라는 상은 다 다른데, 이 사과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작용, 이거는 이 개인이 한 건가요? 무슨 말이냐? 개가 지금 사과를 보고 있고, 뱀이 지금 사과를 보고 있고, 사람 1, 2가 지금 사과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 봄이 형성이 됐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뱀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 앞에 사과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뱀이 이 나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사과를 봐야지 하고 이 사과를 여기 갖다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도 마찬가지죠. 개도 그냥 길 가는데 그냥 앞에 사과가 있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 1, 2는 다를까요? 이도 그냥 사과가 있네? 혹은 뭐 이런 실험을 해야 되니까 누가 이 사과를 쳐다봐라 라고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이 사과를 내가 뭐 과수원을 운영을 해서 씨앗에서부터 키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이 사과를 심고 재배하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내가 의도한 것 같지만 그 의도를 하게끔 의도된 또 다른 뭔가 조건과 환경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립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과를 보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쵸? 그와 같이 그냥 이 모든 조건들이 그냥 때에 맞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과를 본다라는 이게 성립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주체적으로 뭔가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있나요? 여러분, 이 나가 이 사과를 이 뱀이랑 개랑 같이 보고 있는 게 뭐 우연히 뱀이랑 개도 등장을 해서 보고 있을 때도 이 사람이 물론 뭔가 주체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한 게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설계를 했다고 해도 내가 이런 실험을 기획하고 설계해야지라는 그 생각조차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독립적으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전에 나는 뭔가 시각과 아니면은 의식과 사고에 관련된 실험을 해봐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피어나게 된 또 다른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거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발생한 것이지 무언가가 주체가 돼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화가 뭐냐면은 내가 사라진다라기보다 내가 주인이다. 혹은 내가 어떤 주체로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게 사라진 게 무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교나 어떤 전통에서 이러한 무아나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흔히 뭐 해탈, 득도, 열반, 성불 이런 게 일어나서 뭐 삶의 옷을 벗는다거나 뭔가가 그냥 뭐 인간이 아닌 혹은 뭔가가 멈추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말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오해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자, 이 무화를 이해했어도 연기를 이해했어도 나는 밥을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인간관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이 좀 더 쉽게
피어나는 조건이었다고 하면은 이 이해가 피어나고 자리 잡은 뒤로는 그냥 이런 조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앞에 이런 현상들이 펼쳐졌구나. 네. 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조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사실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큰 방향으로 봤을 때도 이 방향으로 점차 삶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거보다 사실에 가깝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보다 그냥 어떤 조건들이 지금 피어났구나.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신념 체계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무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도 무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으면? 예를 들어서 죽으면 나는 어디에 갈 것이다. 혹은 나는 죽고 나서 다시 뭐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무아와 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질문 자체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질문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게 왜 성립하지 않는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아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굳이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뭔가를 용어들을 써가면서 구분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이 주인이라고 할 만한 게 정말로 있는지 한 번만 직접 살펴보세요.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 내 앞에 있는 이 조건들이 뭔가 갖춰지고 다시 해체가 될 때, 그것에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와 닿으실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인이나 어떤 주체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를 억지로 다시 뭐 주체를 찾으려고 붙잡으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어떤 주체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그거를 없애려고 또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한번 이쪽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전환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